안녕하세요. 동남아시아의 우버 그랩의 창업가 안토니 탄의 기업가 정신에 관해서 발표를 하게 된 경영학부 19학번 이수민입니다. 저는 참고로 이제 작년 초에 이제 코로나가 완전 터지기 전에 동남아시아 베트남으로 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길을 이제 잘 잃는 성격이다 보니까 택시를 잡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현지 친구의 추천이나 혹은 구글 맵에서도 이제 어떻게 택시를 잡는지 좀 확인을 해봤을 때 그랩이라는 어플을 먼저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일단은 저희는 이제 카카오 택시 이런 걸 활용을 하지만 그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구글 맵에서도 그 동남아시아에 그랩이라는 앱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택시를 이제 잡을 때도 이제 여행을 할 때 그랩으로 이제 하라고 추천을 해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랩이 베트남에서만 쓰이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 이제 뭐 동남아시아 전역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앱이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랩이나 우버 대신에 카카오 택시로 이제 차량 공유 서비스 같은 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최근에는 이제 뭐 타다 이런 걸로 차량 공유 서비스 같은 것도 이제 계속 활성화되고 있지만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토바이 이런 것도 인프라가 많이 발달해 있고 또 차량 이런 것도 많이 발달돼 있고 그런데도 이제 오토바이로 활용률이 높으니 그랩은 이제 이런 거를 딱 빠르게 캐치를 해서 계속 이제 자리를 잡은 그런 케이스라고 라고 또 들었습니다. 우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과했던 점이 그랩보다 이제 그랩보다 초기에 이제 동남아시아에 발을 디뎠음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 시장을 이제 약간 확대하지 못하는 거를 간과하고 있었던 거죠. 어쨌든 간에 그랩은 Southeast Asia's leading ride hailing 플랫폼이라면서 동남아시아의 선도적인 라이드 헤일링 플랫폼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그랩의 창업가인 안토니 타네에 관해서 제가 찾아보고 한국에서도 몇 개 소개된 기사와 또 외국 이제 인터뷰를 좀 바탕으로 제가 이 안토니 탄의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그랩의 창업가 안토니 탄의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랩은 우선 차량 공유 및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요약하면 동남아시아의 우버라고 불립니다. 하버드 이제 비즈니스 스쿨에 재학 중이던 말레이시아 출신 앤서니 탄이 이제 자기를 보기 위해서 말레이시아를 찾아온 친구가 택시에 대해서 불만을 털어놓은 것이 우버 설립의 계기가 되었다고 해요. 결국 2012년에 마이테크스라는 콜택시 앱을 만들었는데 한국의 카카오 택시가 이제 2015년에 출시되는데 그거보다 3년 정도 더 빨리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초반에는 이제 택시 기사들의 거부감이 많아서 직접 기사들을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2013년에 필리핀에서는 이제 그랩택시라는 이름을 달고 말레이시아 밖으로 진출하고 이후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지에도 진출하면서 한동안 말레이시아에서는 마이테크스 나머지 서비스 국가에서는 그랩택시로 두 개의 브랜드가 공존하는 행태였어요. 그래서 평범한 콜택시 앱이 우버와 비슷하게 된 거는 2014년 그랩카라는 서비스를 개시하면서부터였는데요. 이후 오토바이를 타고 갈 수 있는 그랩바이크, 소형 화물 배달 서비스인 그랩 익스프레스를 개시했습니다. 각자 따로 분리되어 있던 마이테스크 택시, 또 그랩 택시가 2016년에 그랩이라는 새 브랜드로 출범되면서 지금은 그냥 그랩으로 불리고 말레이시아에서 시작한 앱이지만 현재는 본사가 싱가포르에 있어서 싱가포르에서 만들어진 앱으로 이제 간주가 되고 있고 소프트뱅크 등으로부터 이제 투자를 받는 등 향후 성장 가능성으로 이제 굉장히 많이 주목받는 업체이고 국내에서도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는 동남아시아 8개국에서 그랩카, 개인 차량 2개, 그리고 그랩 히치, 카풀 서비스, 그랩 바이크, 오토바이 같은 모빌리티 서비스와 함께 음식 배달 서비스도 있고 핀테크도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또 동남아시아 슈퍼 앱인 앱으로 급부상하면서 뉴욕 증시 대비로 이제 최근에는 이제
대박 예고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안토니 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말레이시아 출신으로 아버지가 말레이 최대 자동차 판매 기업 운영하는 이른바 말레이시아 금수저라고 합니다. 이제 아까 전에 친구가 택시가 불편하다고 했던 것에서 이제 좀 착안을 해서 하버드 MBA 시절에 제출했던 팀 프로젝트 과제 앱에서 아이디어를 따서 2012년 쿠알라룸푸르에서 그랩 택시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본사를 싱가포르로 또 옮기고 이제 국적도 바꾸게 됩니다. 우버와 같은 택시 서비스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앤서니 탄은 이미 부끄럽지 않은 야심을 품고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마친다면 우리는 말 그대로 역사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교육받은 기업가가 2014년에 선언했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 39살의 말레이시아 최고 부자 가족 중 한 명인 그는 정확히 그랩이 동남아 슈퍼앱으로 급부상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세계 최대 규모의 스펙 인수 기업인 특수 목적 기업 인수 기업과의 협정을 마무리 짓고 있고 사업을 이제 그랩을 약 350억 달러로 평가하고 나스닥에 상장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숫자는 그랩이 그 지역 전체가 이제 성장 가능성이 계속 활활 타오르고 있고 앤서니는 항상 1등이 되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항상 1등이 되고 싶어서 비행기 좌석도 1A석만 타고요. 포스트 클래스도 타고 자기한테는 일이 휴식이기 때문에 휴식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 수업 때 배웠던 기업가 정신의 특성에서 이 창업가 안토니 탄 씨의 특성이라고 할 만한 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는 진취성 그리고 두 번째는 위험 감수성입니다. 자신이 이제 일본 니케이와의 인터뷰에서 빠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확신하며 또 항상 자신만만한 태도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이제 원래는 택시 당시에 이제 그 택시 기사 가입수가 40명이던 시절에 그 택시 가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공항, 호텔, 주유소를 직접 돌면서 택시 기사를 모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그런 택시 기사의 수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동남아시아 최대 차량 공유 서비스로 발돋움하게 됐다고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탄치는 자기의 직업을 동남아시아인들의 일상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명으로 자신의 직업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2012년 이후에 그 회사 그랩이 젊은 모바일 인구에 힘입어서 식료품 배달, 보험, 결제, 전자지갑 대출 등으로 이제 성장을 하고요. 서로 다른 정치, 통화, 규제기관 및 소비자 지출 능력을 가진 세분화되고 경쟁적인 시장에서 그랩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일부 경제에 투자자들한테 좀 좋게 노출이 됐다는 걸 의미를 하고 이 투자자들은 탄과 같은 이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이 이제 민간 기금 모금에서 160억 달러로 평가됐던 회사를 오늘날 슈퍼앱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동남아시아의 정치와 재계에 연계된 세계를 이제 그랩이 항해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도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랩이 동남아시아의 이제 슈퍼앱으로서 정말 각기 동남아시아의 분야에서도 주목받는 점을 이제 외국에 있는 학술지를 통해서 제가 알 수 있었고 코로나 이전에 이제 안토니 탄 씨는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서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 원수와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여러 도시들의 고위 장관을 방문해서 이제 그랩을 합법화하는 것이 계속 목격이 되고 있고 말레이시아의 최대 자동차 그룹인 이제 탄종 자동차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 집안에서 탄생을 해서 가족 사업 진출을 준비하기 위해 시카고 대학교와 하버드 대학교 MBA를 이제 다녔다고 하고 이제 하버드에 다니면서 유튜브 공동 창업자인 스티브 첸을 포함한 빅테크 기업가들과의 만나면서 이제 그랩이 이제 또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이징에 본사를 둔 글로벌 벤처 캐피털 기업 GGV의 경영 파트너인 지순푸가 1년 뒤에 싱가포르의 스타벅스에서 탄을 만났을 때 창업을 지원하겠다라고 이제 딱 직감이 들었고 안소니 탄에게 그가 동기부여가
자기한테 동기부여되는 게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탄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기 할아버지가 택시 운전사였고 그러고 나서 자신의 사업을 만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영감을 얻었다고 하고 GGV는 그래서 그랩을 지원했고 타이거 글로벌, 힐하우스 캐피털, 일본 소프트뱅크가 그 뒤를 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는 놀 시간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2019년에 타는 할리우드 영화 인빅터스를 넬슨 만델라의 리더십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적어도 이제 자기가 일을 시작한 지 30분이나 넘었는데도 자기는 아직까지 해내지 못했다라고 하고 나는 이제 영화를 볼 시간이 없다라고 하고 개의치 않고 휴식이 필요하지 않으며 자기한테는 이제 일에 몰두하는 것 자체가 휴식이다라고 이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콜택시 앱으로 시작한 만큼 이제 본사가 있는 싱가포르나 고향인 말레이시아에서는 많은 택시 기사들이 그랩을 이용하고 있어서 일반 콜택시를 찾을 때도 그랩이 이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 주소만 있으면 간단히 가입이 가능했어요. 실제로 그랩을 사용했을 때 괜찮았던 점은 휴대폰 번호랑 이메일 주소를 먼저 입력한 다음에 제 얼굴을 찍게 해요. 제 얼굴을 찍게 해서 제가 누구인지 인식을 하고 카카오 택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결제 서비스 이런 것만 등록해 놓으면 되는데 일단 제가 누군지 딱 피력을 해야 택시 기사님들도 이제 이 승객이 안전한지 아닌지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상호 이제 택시 기사와 고객이 상호 존중되는 그런 UI를 만든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베트남 여행을 할 때 그랩 덕분에 편하게 이용을 하기도 했었고 우버와 달리 현금 결제가 기본이라서 동남아시아는 이제 첫 번째로 그랩이 이제 성공하게 된 비결이 동남아시아는 우리나라처럼 신용 결제가 그렇게 보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기간에 급성장한 배경으로 꼽히는 것이 현금 결제인데 동남아에서도 이제 다른 국가처럼 신용카드를 등록해서 결제하자 이런 식으로 우버가 맨 처음에 했는데 그거와 다르게 안토니타는 그 인프라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랩에 신용카드와 함께 현금으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했고 지급 결제 10건 중에 9건이 현금일 정도로 신용카드 있는 사람들이 드문 현실을 반영했고 나중에 우버는 현금 결제 서비스를 내놨지만 이미 시장은 그랩이 장악을 해서 우버가 최근에 철수를 했죠. 그 차량 공유 서비스도. 그래서 이용 방법은 그 출발지와 도착지를 선택하면 요금이 나오고 예약 버튼을 누르면 그 즉시 콜을 받을 운전자를 찾습니다. 사전에 표시된 거리 요금대로 가니까 즉 바가지 걱정이 없고 기사도 빨리 도착하는 게 유리한 시스템이라서 먼 길로 돌아가지도 않고 뭐 요금에 관한 불만이 나올 일이 적고요. 택시의 경우에는 예상 요금대가 표시되고 이걸로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었는데 저도 실제로 그랩을 이용할 때 뭐 예를 들어서 8,000원에서 9,000원 정도 나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택시가 돌아서 15,000원 정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똑같은 길을 몇 번 돌았다는 게 딱 제가 인지를 한 후에 그랩에 있는 택시 예상 시간대를 보여주니까 자기가 미안하다고 하고 이제 9,500원만 받았던 기억이 나요. 카카오 택시가 도입한 자동 결제 방식이 이미 그랩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었고 카드를 등록했다면 카드로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영수증을 이메일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드라이버를 별점으로 평가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그랩이 먼저 시작을 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렴한 수수료입니다. 싱가포르는 이제 한 건당 0.2달러, 약 220원이고 태국에서는 0.7달러, 약 760원인데 그랩은 이제 운전자와 승객 양쪽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택시기사에게 수수료 중 일부를 보조금으로 돌려줍니다. 그래서 또 그랩은 여전히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지난해 그 2018년 10월에는 누적 승차 횟수 10억 건을 돌파하고 1초에 66건의 승차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아시면 되고 그랩 누적 다운로드 수는 9천만 건 그리고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전자는 5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 세 번째로 그랩페이로 모바일 결제 시장을 공략해서 선택과 집중을 이제 조화롭게 해결한 것이 이제 안토니 탄의 성공 비결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CNBC 인터뷰에서 동남아시아 시장이 가진 잠재력을 개발하기에도 부족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다른 지역으로 확장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말을 했고 2018년 그랩페이를 출시하면서 핀테크 시장 개척에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온 오프라인 일반 매장에서 현금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로까지 이제 발전을 하고 탐지는 그랩페이를 동남아 전역에 상용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당분간은 동남아 시장에만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에 그래프를 보시면 그랩앱의 연 다운로드 건수가 연이어 높아지고 있는 걸 알 수 있고 그랩 택시, 그랩카뿐만 아니라 그랩 히치, 바이크, 저스트 그랩, 그랩 트라이크, 코치, 셔틀, 그랩 쉐어 등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를 확장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랩이 이미 다양한 서비스를 많이 출시했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 영역에 조금 더 그들이 가진 인프라를 활용해서 조금 더 새롭게 그냥 서비스 할 수 있는 거를 그냥 아이디어를 제안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랩 블라블라 이런 식으로 제목을 붙이길래 그랩 클린이로 붙여봤고 로고도 그랩 모터바이크가 이제 청소 도구를 안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그랩 클린 아이디어로 이제 만들었고요. 동남아시아의 교통 환경, 오토바이 차량 인프라 노하우가 이미 있는 그랩한테 인프라를 활용한 새로운 청소 서비스 그랩 클린을 새로운 혁신 아이템으로서 제안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동남아시아의 오토바이 인프라를 활용한 새로운 청소 서비스고요. 아이템 제안 배경으로는 실제로 동남아시아 베트남 여행을 할 때 현지 친구하고 같이 이제 그 친구가 하노이를 소개해주면서 그런 식으로 여행을 작년 초에 갔었는데 청소보다 가정부로 근무하는 여자들의 벌이가 어떤지 현지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주 5일 일하고 월 20만 원 번다는 말을 듣고 좀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현지에서는 월 20만 원이 하노이에 살려면 좀 당연히 이게 집세도 그렇고 좀 많이 비싸지고 있어서 좀 그렇지만 그래도 여전히 평범한 주거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월 20만 원은 평균 이상의 소득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현지 청소부나 가정부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은 이미 대부분 오토바이를 활용해서 통근을 하고 제 친구도 대학생인데 벌써 이제 오토바이 면허를 따고 오토바이로 이제 계속 학교 등하교도 하더라고요. 그만큼 베트남에서는 오토바이가 굉장히 보편화된 곳이라는 걸 제가 현지로 여행을 가면서 알 수 있었고 장점으로 본다면 자기가 이미 가진 오토바이로 본인이 현재 하고 있는 청소 잡이 가능해서 투잡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교통 환경, 오토바이 차량 인프라 노하우가 이미 있는 그랩한테는 가장 효율적인 아이템일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여성들의 수입 증대 가능 그리고 고객이 지불하는 청소 서비스의 수수료를 다시 여성들에게 환원함으로써 이제 그랩이 이미 이제 많이 투자도 받는 슈퍼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ESG 경영의 토대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게 조금 상용화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제한이 됐으면 좋겠어서 개인적으로 링크드인에 한번 이 그랩 클린에 관한 아이디어를 이제 탄님을 태그해서 한번 올려볼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어쨌든 부족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창업특강 및 멘토링을 통해서 저도 창업계에서 일하고 싶다는 이제 좀 진로를 또 확립하고 또 제가 실제로 만나 뵙고 싶었던 개인적으로 아는 대표님을 초청해서 그분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성장한 시점에서 듣고 할 수 있었던 것도 이번 학기 과목인 창업 특강 및 멘토링 덕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학기 중에 학업으로 많이 이제 다른 이제 과목도 굉장히 얻어질 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굉장히 이제 진로 확립이나 인생관 확립에 도움이 됐던 이런 과목이 창업 특강 및 멘토링 같습니다. 이제까지 한 학기 동안 정말 좋은 창업가들의 강연 그리고 뭐 앙트러프러너십에 대한 개념관 확립에 대해서 저한테 저를 비롯한 많은 학우들에게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